안녕하세요. 육아 담당 슈브맘이에요. 처음엔 애기 안아서 재우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애들 워낙 빨리 크니까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자 라는 생각도 컸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스러움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이제는 안으면 목, 어깨, 허리가 다 뻐근하고 낮잠 한번 재우면 내 하루가 통째로 묶여버리는 기분이에요. 겨우 재워놓고 나면 그 짧은 한두 시간이 내 유일한 자유시간인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고 나면 이제 또 깰 시간이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안아서 재워야 하지? 그래서 저는 좀 늦었지만 결심했어요. 이 루틴 이제 좀 바꿔보자. 아이를 울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이요. 책에서 본 이론도 유튜브에서 본 팁도 다 따라해봤는데요. 결국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은 제가 직접 부딪혀서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아기를 스스로 재우는 루틴을 잡는 법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면 공간의 중요성도 정말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해봤던 아기 재우기 루틴 노하우와 그 루틴을 완성시켜준 침대 선택의 기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퍼버법, 안누법, 수닥법, 결국 품에 안아야만 자고 다시 눕히면 깨는 반복의 반복. 그래서 저는 아기 수면의 원리를 먼저 공부했어요. 이걸 이해하니까 아기의 울음을 줄일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If you need to, and I'd stay in the room if possible where your baby's sleeping because that white noise.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백색 소음을 켜거나 자장가를 틀고 침대에 눕혀서 살짝 토닥토닥. 이걸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하려고 했어요. 조금씩 예측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준 거예요. 완벽하게 지킨 날보다 못한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언젠가는 스스로 잘 수 있어 하는 믿음은 놓지 않았어요. 조금씩 반복하다 보니 돌 무렵엔 확실히 안아서 재우지 않아도 누워서 잠들기 시작했고 14개월쯤엔 졸리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서 넷네 하며 자기 가슴을 손으로 토닥토닥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매일 완벽하지 않아도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도 결국 자기만의 리듬을 찾아간다 라는 걸요. 돌아보면 저는 수면 교육보다 수면 환경을 먼저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아기가 생후 3개월 되어갈 때 신생아용 침대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떤 침대로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아기가 아직 혼자 자지 못하는 시기였지만 결국 여기가 너의 잠자리야 라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무렵 본격적으로 루틴을 만들어갈 때 이 아기 침대가 큰 도움이 됐어요. 아기도 익숙한 공간이라 그런지 불을 어둡게 하고 눕혀주면 점점 안정돼 갔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수면교육의 첫걸음이 환경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아기 침대를 고르려 하시면 신생아용, 이동형, 원목, 범퍼침대, 데이비드, 패밀리 등 종류가 너무 많을 거예요. 다들 이건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 저도 첫째 때는 예쁜 거 해주고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토케 원목 침대 정말 예뻤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자마자 사용이 끝나버렸어요. 결국 6개월 정도만 쓰고 중고로 보내기도 했죠. 둘째 때는 생각을 달리 했어요. 디자인보다 아기가 혼자 자더라도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무엇일까가 기준이었어요. 지금 17개월 된 둘째를 범퍼 침대에서 재우고 있는데요. 안전한 잠자리에서 반복한 루틴 덕분에 안아야 자던 아기가 스스로 누워서 자는 아기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아기 침대를 선택할 때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어요. 원목 침대는 예쁘고 튼튼했지만 사용기간이 너무 짧았고 데이베드는 신생아부터 초등학생까지도 쭉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200만원대로 가격 부담이 크고 난간이 낮아서 잡고 일어서는 아이에게는 여전히 낙상 위험이 존재했어요. 그럼 범퍼 침대는 어떨까요? 범퍼 침대도 제품마다 안정성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범퍼 침대는 쿠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높이가 낮아서 아이들이 안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홈캠으로 포착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제가 꿈비 하이가드 범퍼 침대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넘어올 수 없도록 설계된 국내에서 가장 높은 60cm 가드 높이. 아기가 일어서도 절대 혼자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초저장 구조라 뒤집기 시작한 아기도 안전하게 누울 수 있고 매트가 푹신하지 않으니까 재울 때 질식 위험이 없어요. 사이즈는 집안 공간에 맞게 선택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슈퍼 특대형은 아이들이 함께 놀 수도 있고 엄마가 옆에 누워도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라 저도 여기서 자주 잠들곤 해요. 배송 왔을 때는 정말 컸는데 커버 씌우고 매트끼리 붙여주는 거라 간단해서 엄마 저 혼자서 설치했어요. 나사 없이 찍찍이 구조라 안전해서 좋고요. 나중에는 펼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로도 활용하려고 해요. 이사가도 작은 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크기라 단순한 침대를 넘어서 오래 쓸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기 침대로 인식하며 안전하게 혼자 자고 있습니다. 혹시 가드가 너무 높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크기가 커서 집에 둘 공간이 없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높이가 높아서 제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좀 번거롭더라도 아이 안전이 먼저였어요. 원목 침대처럼 금방 작아지거나 데이베드처럼 난간이 낮아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걱정이 없고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사이즈를 잘 고른다면 가격 부담도 데이베드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냈네. 이제 아기가 혼자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신다면 저처럼 꿈비 하이가드 범퍼 침대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 이 고민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얘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